엄마, 요즘 누가 김치를 그렇게 담가? 우리는 백화점 반찬 먹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방 인테리어 망가지니까 앞으로 반찬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100만 원 넘게 사준 김치 냉장고는 와인 보관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정성은 쓰레기처럼 거부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겨진 김치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부당한 그 김치로 사업을 시작한 저는 지역 방송에 나올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영양 불균형으로 쓰러진 며느리는 병상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김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제 김치 냉장고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님은 김치통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아들의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수님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수님은 김치통을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거 봐. 포기김치하고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다 담아왔어.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서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런데요. 서영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님은 김치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은색 김치 냉장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님이 지난달 사준 바로 그 냉장고였습니다. 야, 여기 딱 좋네. 내가 냉장고 문 열어볼게. 수님이 김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서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서영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서영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리병에 담긴 수입 과일 주스와 작은 치즈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냉장고를 음료 보관용으로 쓰려고요. 주방 인테리어하고 딱 맞게 배치했거든요. 서영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의 손에서 김치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김치 냉장고잖아. 김치 넣으라고 산 건데.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 팔짱을 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배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간편식 위주로 먹고 반찬은 백화점에서 사다 먹어요.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거든요. 수님이 자신이 가져온 김치통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통 안쪽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사흘 밤낮 정성 들여 담근 거야. 네가 좋아하던 맛이잖아. 수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영이 냉장고 옆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도자기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프리미엄 식기 브랜드 반찬을 먹어요. 영양사가 만든 거라 위생적이고요. 서영이 작은 유리 용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샐러드와 퀴노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이 김치통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손맛은 다르잖아. 수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주방 컨셉이 미니멀인데 김치통 같은 거 놓으면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반찬 가져오지 마세요. 서영의 말이 칼처럼 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님이 아들 지훈을 찾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수님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지만
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주방 관리 까다롭게 해서 그래. 이해해줘. 지훈의 말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수님이 김치통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이 수님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님이 현관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따라 나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대신 다음에 외식 한번 같이 해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알아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님은 김치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수님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님은 김치통을 냉장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냉장고 문을 열자 이미 가득 찬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수님이 억지로 김치통을 밀어 넣으려 했지만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아휴! 수님이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님은 식탁에 주저앉아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밤낮 정성 들여 담근 김치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영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이 김치통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됐어.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훈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 밥 먹으러 와. 수님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님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김치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통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식탁을 적셨습니다. 수님은 김치통을 들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수님 씨.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김치통 뚜껑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포기김치 좀 담아왔어요. 드셔보세요. 수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맛있겠는데요. 수님 씨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아주머니가 김치통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수님은 동네 이웃 5집에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김치통이 하나씩 비워질 때마다 수님의 가슴도 함께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훈이 수님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훈의 목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님이 부엌에서 나와 아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어? 수님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엄마 김치 좀 싸갈까 했는데. 지훈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다 없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 많던 김치를 벌써 다 먹었어? 수님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 나눠줬어. 이웃들한테. 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뭐, 어차피 너무 많았잖아. 엄마가 매번 너무 많이 담그셔서. 지훈의 말에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최신형 커피 머신이야. 서영이가 고르라고 해서 샀어. 지훈이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님이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는 커피 안 마시는데.
수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써. 동네 아줌마들 오면 커피 대접하면 좋잖아. 지훈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다시 매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서영이 집밥 먹고 싶지 않아?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집에서 밥해 먹어? 서영이 바쁜 거 알잖아. 지훈이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님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선반이 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님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나 회사 가봐야 해. 다음에 또 올게. 지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따라 나가며 물었습니다. 밥은? 지훈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엄마도 밥 챙겨 먹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렸습니다. 수님은 홀로 거실에 서서 커피 머신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서영아.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냉장고에 김치 냄새 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음부턴 절대 김치 가져오시지 마세요. 서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안 가지고 간다. 수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요리 강좌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통 김치 담그기 특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수님이 센터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님이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요리 강좌요. 신청하러 왔어요. 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수님은 센터 요리실에 나타났습니다. 6명의 아주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강사가 수님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강사가 안내했습니다. 강좌가 시작되고 강사가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수님은 가만히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소금물 농도가 너무 진한 것 같은데요. 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르신이 김치를 자주 담그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담갔어요. 수님의 대답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강사가 활짝 웃으며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수님은 앞으로 나가 배추를 손에 들었습니다. 수님의 손이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수님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손놀림 좀 보세요. 진짜 장인이시네요. 수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아주머니들이 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수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수님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님은 재래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골목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채소 가게를 지나 반찬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왔습니다. 수님의 발걸음이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옛날 손맛 수제 반찬 낡은 나무 간판에 손글씨로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수님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수님이 아니야? 남자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수님이 남자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카운터를 나와 수님 앞에 섰습니다. 나야 나. 이민호.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수님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가 의자를 꺼내며 수님을 앉혔습니다. 앉아. 얼마만이야 이게. 40년 넘었나? 민호가 물을 따라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수님이 물을 받아들고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반찬통들이 냉장고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 내 가게야? 수님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10년 전에 시작했어. 지금은 이 시장에만 3곳, 백화점에도 입점했어. 민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님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잘 됐구나. 민호가 팔짱을 끼고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아, 너는 뭐해? 아직도 김치 담그고 그래? 민호의 물음에 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님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담그긴 담그는데 요즘은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수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민호가 의자를 당겨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고등학교 때 네가 도시락에 싸온 김치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 민호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수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님아, 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요즘 사람들이 내 손맛 같은 거에 목말라 해.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호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내 가게 반찬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야. 어머니 손맛, 정성, 이런 게 요즘 희소 가치가 엄청 높아.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수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당연하지. 특히 김치는 완전 대박이야. 좋은 김치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민호가 카운터로 가서 명함을 꺼내왔습니다. 수님에게 명함을 건네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나랑 같이 사업 안 할래? 내 김치 솜씨면 프리미엄 브랜드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 수님이 명함을 받아들고 민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업? 내가?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수님 앞에 다시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는 유통이랑 판매 네트워크 있고 너는 최고의 레시피 있잖아. 완벽한 조합이야.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님이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민호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수님의 머릿속에 서영의 차갑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치 냄새 배면 안 되잖아요. 수님이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민호야, 나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사업을. 수님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님아, 60대는 아직 젊어. 게다가 너는 60년 경력의 김치 전문가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민호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 좋은 기회는 빨리 잡아야 해. 민호가 수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님이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님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명함 뒷면에 민호가 휘갈겨 쓴 글자가 보였습니다. 수님표 김치 대박 날 거야. 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님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이 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수님이 명함을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수님은 거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해볼까?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수님은 서랍을 열고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수님표 김치라고 공책 첫 장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수님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레시피, 재료 목록, 필요한 도구들이 공책을 채워갔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겼지만 수님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수님은 민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수님아. 결정했어? 민호가 의자를 빼주며 물었습니다. 수님이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해볼게. 김치 사업.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호가 공책을 펼쳐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봐. 레시피부터 원가 계산까지 다 해왔네. 민호가 공책을 넘기며 웃었습니다. 수님이 손가락으로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묵은지가 제일 자신 있어. 숙성 기간만 6개월이야. 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일단 소량으로 시작하자. 포장 디자인은 내가 아는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민호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민호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내가 투자할게. 대신 수익 나면 5, 6으로 나누자. 민호의 제안에 수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5, 6? 내가 6이야? 민호가 공책을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이 레시피가 핵심인데. 나는 그냥 파는 사람이고. 민호의 말에 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님의 집 창고는 작업실로 변했습니다. 새로 산 김치 담그는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수님아, 포장재 왔어. 민호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님이 손을 닦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김치통에 수님표 묵은지라는 글씨가 예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님이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수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민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오늘 오픈했어. 일단 50통만 올려놨어. 민호가 화면을 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수님이 화면 속 자신의 김치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팔릴까? 수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노트북을 닫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팔려. 내가 보장해.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주문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 수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민호의 말에도 수님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수님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성 중인 김치통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이 김치통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팔릴까? 수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지훈의 목소리가 불만스러웠습니다. 수님이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무슨 일이야?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이웃 아줌마가 엄마 사업한다고 하던데. 수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응, 김치 파는 거 시작했어. 수님의 대답에 지훈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사업이야? 그냥 취미로 하지. 지훈의 말에 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취미 아니야. 진짜 사업이야. 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마. 돈 필요하면 내가 드릴게.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님은 휴대폰을 작업대 위에 던졌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수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님아, 일어났어? 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님이 문을 열자 민호가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수님아, 대박이야. 주문 들어왔어. 수님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진짜? 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주문 알림이 20개나 떠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오늘? 수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맘카페에 글 올렸거든. 엄마의 정성이 담긴 손맛 김치라고.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 민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수님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 김치 맛나네요. 이런 김치 찾고 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댓글 하나하나가 수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님이 민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민호가 수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빨리 포장해야지. 수님과 민호는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김치통을 포장하고 택배 상자에 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님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포장된 상자들을 세며 말했습니다. 수님아, 이거 다 보내면 재고 없어. 더 담가야겠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게. 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택배 기사가 상자들을 실어갔습니다. 수님과 민호는 빈 작업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가 물을 따라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수님아, 잘 될 거야.
내 김치는 진짜 최고야. 민호의 말에 수님이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성공하자. 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문 알림이 하루에 100건씩 쏟아졌습니다. 수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고용한 보조 인력 2명이 수님을 도왔습니다. 수님 씨, 이 배추는 어떻게 절여요? 젊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수님이 배추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1시간 기다려. 너무 오래 절이면 물러져. 수님의 손놀림을 보조 인력들이 따라했습니다. 작업실은 김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수님아, 큰일 났어. 수님이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 왔어. 내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 민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수님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방송? 나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응. 숨겨진 김치장인 특집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촬영 온대. 수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김치나 담그는 사람인데. 수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호가 수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님아, 이게 기회야. 방송 나가면 완전 대박나. 민호의 말에 수님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국 스태프들이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포터가 수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님 장인님. 리포터의 인사에 수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은 무슨, 그냥 수님이라고 불러요. 수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수님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수님 씨의 김치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수님이 배추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먹인다 생각하고 담가요. 수님의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치를 담그실 때 누구를 생각하세요? 수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님의 머릿속에 지훈과 서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 김치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요. 수님의 대답에 리포터가 미소 지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수님의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주문이 하루에 300건씩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사무실로 수님을 불렀습니다. 수님아, 이거 혼자 감당 못해. 공장 늘려야겠어. 민호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수님이 계약서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공장? 그럼 우리 집 작업실은? 민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시장 근처에 빈 건물 있어. 거기 임대하자. 수님이 지도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수님표 김치는 새 공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님은 매일 공장을 돌며 김치 맛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님이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차를 따라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수님아, 수고했어. 올해 매출 10억 넘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수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10억? 정말? 민호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진짜야. 백화점 입점 제안도 3곳이나 왔어. 수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수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기회만 있으면 됐던 거야. 같은 시각 서영의 회사 회의실에서 회식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떠들었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김치통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 요즘 대박난 김치래요. 맛 한번 보세요. 김대리가 서영에게 김치를 권했습니다. 서영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서영이 김치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임표 묵은지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온라인이요. 요즘 완전 핫해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김대리가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순임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지훈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봐. 어머님이 방송에 나왔어. 지훈이 영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사업을 이렇게 크게 했어? 지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그 김치가. 서영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임은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순임이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영은 회사 책상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김대리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책상을 짚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과장님, 김대리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회사 앞에 멈췄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들것에 서영을 실었습니다. 지훈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지훈이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커튼을 열자 서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영아. 지훈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서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입니다. 아내가 왜 이런 거예요?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극심한 영양 불균형이에요. 혈압도 위험 수준이고요. 의사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요? 저희 식사는 잘하는데.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팔짱을 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식단 기록을 봤는데요. 거의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뿐이더군요. 제대로 된 발효식품이나 채소 섭취가 거의 없어요. 의사의 말이 지훈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 특히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영이 침대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지훈이 서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사흘 후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운 서영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음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훈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서영의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밥 먹어야 한대. 김치도 먹고. 지훈의 말에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치.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수님이 김치통을 들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김치. 그게 필요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연락해? 우리가 그렇게 거절했는데. 지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서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서영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영의 손가락이 수님의 번호 위에서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서영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수님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서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막 퇴원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병인데? 지훈이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래요. 집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의사 선생님이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꼭 먹어야 한대요. 지훈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김치가 필요해요. 부탁드려요. 서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님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수님의 대답에 서영이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지훈이 서영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지훈이 서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이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저녁이 되자 수님의 공장 작업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님은 혼자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님아,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님이 배추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파. 저염 김치 만들어줘야 해. 수님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옆에 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수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7 김치로 이어진 마음.
수님은 김치통 3개를 보자기에 싸서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님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수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치통을 꼭 껴안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자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이 방으로 들어서자 서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수님이 손을 내밀어 서영을 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 몸 안 좋은데. 수님이 의자를 당겨 서영 곁에 앉았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서영이 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서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지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수님이 보자기를 풀어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저염으로 담갔어. 몸에 부담 안 가게. 수님이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김치 냄새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서영이 김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님이 일회용 젓가락을 꺼내 김치를 집어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 맛이 어떤지. 서영이 젓가락을 받아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서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먹어봐도 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이 김치를 집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먹어. 지훈이 김치를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지훈의 말에 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영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냉장고에 김치 넣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서영의 물음에 수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했지. 많이. 내 정을 거부당한 것 같았어. 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영이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서영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돼. 수님이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 김치통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우리 줄 거야?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서영이 회복할 때까지 일주일치야. 다 먹으면 또 가져다 줄게. 수님의 말에 지훈이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매주 담가 주실 거야? 수님이 서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며느리 건강이 먼저야. 수님의 말에 서영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수님을 껴안았습니다. 수님이 서영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은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수님이 김치통을 들고 아들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지훈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영이 주방에서 나와 수님을 안았습니다. 어머님, 기다렸어요. 서영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님이 김치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백김치도 담가왔어. 속이 편할 거야. 수님이 김치통들을 하나씩 열어 보였습니다. 서영이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수입 주스병들이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냉장고는 어머님 김치만 들어가요. 서영이 김치통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수님이 냉장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 냉장고가 이제야 제 역할을 하네. 수님의 말에 지훈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서영이 냉장고 문을 닫고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담그는 법 배워도 될까요? 서영의 물음에 수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담가서 여보한테 먹이고 싶어요. 서영의 말에 수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공장으로 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수님의 제안에 서영이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차를 따라 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 자주 올게. 지훈의 말에 수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밥도 해줄게. 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님이 싸온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영이 김치를 집어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 맛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서영의 말에 수님이 웃었습니다. 지훈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지훈의 말에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님이 일어서려 하자 서영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서영의 제안에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야지. 수님이 가방을 들자 지훈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데려다 줄게. 세 사람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수님이 신발을 신으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몸조리 잘해. 다음 주에 또 올게. 수님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님이 서영의 어깨를 토닥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 지훈의 말에 수님이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침 수님이 가져다 준 김치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훈과 서영은 수님의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수님표 김치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시다. 서영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맛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기다렸어. 수님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사무실에서 나와 지훈과 서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님 씨 아드님이시죠? 민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훈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웃으며 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뭐려? 수님 씨가 다 하신 거죠. 수님이 서영의 손을 잡고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그는 법 알려줄게. 준비했어? 수님의 물음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울게요.
서영이 수님이 준비해둔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절여진 배추와 양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양념을 한 움큼 집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배추 사이사이에 넣는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심심해. 수님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영이 수님의 손놀림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이 서영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서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님이 웃으며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해. 수님이 서영의 손을 잡고 함께 양념을 넣었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김치 담그는 모습 처음 보네. 지훈의 말에 서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1시간 후 서영이 담근 김치통이 완성됐습니다. 서영이 뿌듯한 표정으로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서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수님이 서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집에서도 담글 수 있겠네. 수님의 칭찬에 서영이 활짝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공장 식당에 모였습니다. 수님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영도 김치를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언젠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영의 물음에 수님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연습하면 돼. 식사가 끝나고 수님이 창고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창고 한쪽에 은색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과 서영이 준 바로 그 냉장고였습니다. 엄마, 이거. 지훈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수님이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희가 준 거. 여기서 잘 쓰고 있어. 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영이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이 냉장고 다시 가져가셔야 해요. 서영의 말에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쓸 데가 많아. 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지훈이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엄마가 담근 김치로 가득 채워주세요. 지훈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그 냉장고는 제 역할을 해야 해요. 서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수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말? 수님의 물음에 지훈과 서영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트럭 불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수님은 김치통 10개를 준비했습니다. 포기김치, 백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다양한 종류였습니다. 수님이 트럭에 김치통들을 실었습니다. 지훈의 집 앞에 도착하자 지훈과 서영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님과 지훈이 함께 냉장고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주방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님이 김치통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여기 넣을까요? 서영이 묻자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 넣어. 김치통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님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았네. 수님의 말에 지훈이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채워주세요. 지훈의 부탁에 수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김장철 되면 같이 담그자. 수님의 제안에 서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저도 배울 수 있어요? 서영의 기대 섞인 물음에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셋이 함께. 세 사람은 냉장고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수님의 김치와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밥을 한 그릇 뜨고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지훈의 말에 서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 집도 진짜 집 같아. 서영이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수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수님이 일어서려 하자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만들게요. 서영의 제안에 수님이 놀랐습니다. 네가? 서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께 배운 거 해드릴게요. 수님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현관 앞에서 수님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훈과 서영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님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자. 수님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과 서영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 놓인 김치 냉장고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통들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 냉장고가 정말 우리 집 냉장고 같아. 서영의 말에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정성이 가득한 냉장고니까. 두 사람은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서영이 보낸 문자가 떴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수님이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님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잘 자. 버스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수님 씨의 김치 냉장고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부당했던 그 냉장고는 며느리 서영 씨의 주방에서 매주 수님 씨의 정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서영 씨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었고 세련됨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거부당한 상처를 독립과 성공으로 승화시켰고 결국 가족의 화해까지 이뤄냈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수님 씨의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 숙성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